fx랑 gx가 있어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만 딴 데 보지 말고 이 범위에서는 f가 g보다 항상 크다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f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g는 위로 볼록. 그림이 어렵네요. 일단 어려워요. f도 지금 식이 달라지고 g도 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그림을 바로 그리면 안 돼요. 이제 f도 달라지고 g도 달라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f, 이 식에다가 f하고 g를 집어넣습니다. 식을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얘를 식을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0부터 3까지. 문제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네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이 그래프가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죠? 바로 해석하면 될 수 있으면 하는데 해석이 좀 힘들었으니까 식을 바꿨습니다. 해석을 달리했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 힘든 이유가 뭐였습니까? 축의 위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축의 위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축의 범위를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 말이야. 축이 얼마입니까? x는 a인가요? 아 이거 축 못 보면 안 돼. 그래서 이 축이 a인데 0부터 3 사이에 있는지 0 왼쪽에 있는지 3 오른쪽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 이거지. 첫 번째 a가 0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a가 0부터 3 사이에 있어요. 자, 등호는 어느 쪽에 붙여도 관계는 없으니까 그냥 가운데에다 하나만 붙일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원래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축이 지금 3이에요. 축이 a예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0부터 3까지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0, 3이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범위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는 말은 a가 여기 있는데 0, 3이 어디에 있다? 0, 3이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어디만 생각한다? 이쪽만 얘기를 할 거다고. 이 부분이 이 그래프가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된다. 그럼 x축이 어디에 있다? x축은 어디를 보면서 그려야 돼? 0을 보면서 그려, 3을 보면서 그려, a를 보면서 그려. 이 그래프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누굴 보면서 그려? 0을 보면서 그리면 되겠죠. 0이 최소값이니까 0만 우리는 x축 위에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요 식을 hx라고 하면 h 0만 여기다 0, 0 얘가 되네요.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만 0 x축 위에 있다 0보다 크면 되겠다 이 말이죠. 등호 작업은 해야겠네요. 등호는 돼 안 돼? 얘하고 얘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얘는 0이 들어가고요. 얘는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좀 좁네. 2a-5 a-1 어디가 플러스야? 얘가 플러스면 된가요? 0보다 크다. 맞나요? 그래서 크다는 바깥 범위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2분의 5보다 큰데 0보다 작은다. 그렇지? 누구다? 요것만 쓰면 되겠죠. 첫 번째에서 나온 식은 조금 식이 칸이 너무 좁습니다. 첫 번째에서 나온 식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a가 여기 있는데 0하고 3이 왼쪽 오른쪽에 있어.
그럼 누굴 보면서 x축을 그려? a를 보면서 x축을 그리겠죠. 이렇게 그리겠지. 그러면 요점, 다시 말해서 a를 집어넣은 값 또는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a를 그냥 집어넣을게요. ha는 a 2a 제곱 a 마이너스 2a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면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거의 흡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a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근데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3분의 5 작다. 얘는 없네요. 범위 안에 없죠? 세 번째 똑같습니다. 이제 얘가 a가 3보다 큰다. 여기가 a고 3보다 크니까 0, 3이 여기에 0, 여기에 3. 누굴 보면서 x축을 그려? 3을 보면서 x축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h3이 3 집어넣으면 18,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a,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2a 제곱 15, 13, 2a 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13이 0보다 크다 이 말이 되겠죠? 흐름은 비슷합니다. 2a 13 0보다 크다. a가 1보다 작거나 a는 2분의 13보다 큰데 a가 3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a는 2분의 13보다 크다 답이 나왔네요. 문제가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해는 얘랑 얘 또는으로 적어주면 돼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는 2분의 13보다 크다. 꽤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야. 이런 정도의 문제가 우리가 고1 시험 보면 중간고사 보면 2차 함수 쪽이나 2차 부등식 쪽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들어갈 수 있는데 난이도가 최상 바로 밑에 문제야. 이 정도 풀 수 있다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겠죠? 식이 기니까 지금 칸이 너무 좁아서 크는 거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식이 길고 연산도 좀 복잡하다 보니까 너희들 끈기를 갖고 일단 해석하고 해석이 중요한 거야. 연산은 뭐 계산만 하면 되니까 실수 없이. 이해되시죠?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똑같은 문제야. 요놈을 F라 놓고 얘를 G라 놓으면 F가 G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F가 G보다 아래쪽에 있다. 조금 전 문제가 똑같겠죠. 그렇지? F가 음수 그림이니까 이놈을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이쪽으로. 여기가 지금 이쪽이고 얘가 이쪽이야. 이 식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할 거야. 다시 말해서 K 플러스 2X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2로 묶어주는 이유는 알겠죠? 혹시 우리 판별식 써야 될 줄 모르니까 2로 묶어놓은 거고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냥 이 식 정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항상 아래쪽이 선 항상 성립한다. 첫 번째 뭐 해야 돼? K가 마이너스 2 하라고 했습니다. 최고참 계수가 문자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2, 0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K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없고 4는 0 말 되죠? 다시 말해서 성립한다 이 말이죠. 성립한다는 말은 K가 마이너스 2를 해로 갖겠다 이 말이겠어요. 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이제는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크다니까 접하면 안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해되시죠? X수가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작다는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을 적으면 짝수 K 플러스 2 마이너스 4 K 플러스 2 제곱해야 되고요. 얘가 K 플러스 2
k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보이죠? 0보다 작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부터 k가 2까지인데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겠는데 이 범위. 그럼 이 범위 다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얘도 됐고 그 다음에 얘도 되고 결론적으로 마무리 얼마다? 마이너스 2는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가는 k의 범위가 나오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아까 그 문제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쉽긴 한데 요것도 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위에서 아마 이런 문제 몇 개 있었을 거야. 식으로 주어졌냐 아니면 좀 더 말로 설명되어 있느냐.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자, 이 문제 풀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얘가 성립해야 된다, 얘가 성립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만 적어보면 왼쪽만 적어보면 x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플러스 2x 플러스 a-3이 0보다 커야 된다. 항상 0보다 크다 뭐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러겠지.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쪽으로 넘겨서 판별식 두 번 쓰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공통범위 생각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 있으니까 판별식이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요 풀이 방법이 있어. 판별식이 이쪽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쪽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풀이보다는 선생님은 요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에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겼어. 얘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 다 지금 축은 똑같아요. 축은 y축이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얘는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그리 모양은 좀 다릅니다 사실. 폭이 달라. 얘가 조금 더 좁고 얘가 좀 더 넓다. 얘가 2니까 폭이 좀 좁고.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이거고 이 그래프가 이거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보다 위에가 직선이 있고 직선 위에가 이차함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 된다? 기울기가 있으니까 요렇게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해석됩니까? 그러면 얘를 기울기 2로 유지하면서 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얘는 안 되고 어떤 상황부터 된다? 이 접하는 상황부터 만들어져서 이 접하는 상황과 이 접하는 상황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근데 이 접하는 상황 구할 때 우리는 뭘 써? 판별식을 쓴다. 맞나요? 이 접하는 상황 구할 때 뭐 쓴다? 판별식을 쓴다. 아까 풀이 안에 들어있었죠. 똑같은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단 얘는 대수적으로 그냥 항상 성립하게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썼는데 얘는 그래프 해석으로 간 거야. 이때의 a 값 구하고 이때 a 값 구하고 이때 a 값 구하고 그래서 a가 a1보다 크고 a2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a가 y절편이니까. 됐지? 등호는 조심하십시다. 얘는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등호가 없어.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등호가 돼. 다시 말해서 A1은 등호가 없는데 A2는 등호가 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풀이로 가겠다. 하나만 해보면 요놈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보면 1-A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A는 4보다 큽니다. 지금 선생님 뭘 구한 거냐면 A1을 구한 거야. 4에 똑같은 방법으로 A2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자, 선생님은 일단은 두 가지 방법 다 지금 어떤 방법을 써도 되지만 우리 현재 이 문제에서는 아마 요 방법을 써라고 아마 나왔을 거야. 근데 다음에 이런 류의 문제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이 식이 다 이렇게 생겼어. 이 스타일을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그래프 해석을 하면 대부분 문제를 똑같이 풀 수 있어. 그래서 이 방법을 선생님 추천을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왜냐면 우리가 판별식으로 못 푸는 문제가 있어. 판별식은 일단 2차식이 해야 되거든? 2차식이 아니면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단 말이지. 알겠나요? 그 상황에 맞는 그래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아시겠죠? 꽤 이 문제도 좋은 문제입니다. 자, 990번 볼게요.
자, 990번 보면 위에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조금 힘들 거고 밑에는 인수분해가 현재 됩니다. 2하고 k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요. 근데 k가 지금 어딘지 모르네. k가 어딘지 모르죠.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k야. 0보다 작으니까 사이범위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범위를 쪼개주긴 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그 범위를 나와서 일단 쓰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만 써놓습니다. 요거의 사이범위다. 사이범위라는 소리는 우리끼리 약속한 얘기니까 실제 너희들이 풀 때는 굳이 안 써놔도 돼. 나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끝값 마이너스 2하고 k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알겠죠? 요거만 생각하고 첫 번째를 해결해야지. 하고 나서 문제를 풀 거라고. 첫 번째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겠지. 기억하세요. 세 가지 뭐였어? 정의. 두 번째 뭐? 그래프. 세 번째 뭐? 0점 분리법. 셋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해서 풀 건지를 바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의는 지금 여긴 절대값이고 절대값 없으니까 정의가 좀 힘듭니다. 알겠어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힘들어요. 0점 분리법은 식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했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보여 안 보여? 따라 달라. 그래프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됩니다. 이 그래프 보여야 돼. 어떤 그래프?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써? 오른쪽만 그려서 대칭시켰다. 그래프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절대값 띈 그래프를 오른쪽만 그릴 거야. 오른쪽만 그리니까 영사를 지나는 그래프. 영사를 지나는 그래프, 요게 대칭적으로 있다. 아주 쉽네. 여가 4, 여가 마이너스 4. 끝. 0보다 작다 있어요. 조심할 점은 둥어 없습니다. 작다 있으니까 이 아래쪽. 근데 0보다 작다 있으니까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여기 빠져. 됐어요? 여기서 문제 중에서 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정수라는 단어가 들어있네. 다 얘기할 거 아니고 정수만 얘기할 거야. 그럼 얘 범위를 마이너스 4부터 x가 0 또는 0부터 x가 4 굳이 이렇게 적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겠죠. 왜? 우리 뭐만 생각할 거야? 정수만 생각할 거니까 이렇게 적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정수만 생각할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요게 좀 더 편할 겁니다. 딴 거 안 보고 요것만 볼 거야. 됐나요? 그러면 요놈에 있는 얘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얘를 수직선을 그대로 이용할 거야. 여기에 있는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것만 볼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연립부등식이니까 요놈하고가 만족이니까 공통범위죠. 그럼 아까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k까지니까 마이너스 2를 먼저 찍고 등호가 없습니다.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마이너스 2를 찍고 k는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몇 개가 되도록? 한 개가 되도록. 그러면 내가 이쪽부터 올 거야 k가. 그러면 하나가 지금 들어가려면 k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3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네. 1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지금 k의 위치는 두 군데가 나왔어요. k의 위치는 여가 k가 있으면 되고 여기가 지금 k가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거나. 오케이. 요거 보면서 바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이게 수직선을 이렇게 두 개 그리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k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쪽에 있으면 되겠다. 등호 작업 조심하시고. 두 번째 k는 마이너스 1하고 k가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이제 등호 작업해야 됩니다. 등호 작업. 마이너스 3이 되면 해가 몇 개야? 정수해가 몇 개야? 몇 개입니까?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정수해가 몇 개야? 0개지 0개.
0개. 안 돼.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정수 몇 개야? 0개. 안 돼. 1이 되면 정수 몇 개야? 1개. 2가 되면 몇 개야? 2개. 이런 생각에 문제가 나올 거라고 해.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문제 만족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또는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문제 푼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요것이 빨리 나와야 된다. 우리가 아는 문제는 좀 빨리 나와야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 이거지. 알겠어요? 연립부동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수직선에 표현하면서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굳이 K를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었다. 수직선에서 바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거지. 마이너스 2부터 K까지인지 K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지. 알겠죠? K를 움직여가면서 수직선을 나타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요거 사이에 있다. 이거 뭐야? 2하고 3이네. 2하고 3. 요거는 너무 쉽게 마무리 될 거고. 여기에 한 근만이 2하고 3 사이에 있다 이거야. 됐습니까? 자, 2하고 3 사이에 있다. 범위적인 내용이야.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동식이든 어떤 범위가 주어지고 얘기거리를 해결해봐라 라는 문제는 당연히 뭐에 관한 문제라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소리라고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이 말이야. 요거의 한 근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고? 2하고 3 사이에 한 근이 있다 이거야. X축과 만난다 이 말이겠죠. 근데 이 그래프는 그려져 안 그려져? 보이는 데 있어 없어? 보이잖아. 이거 3 보이잖아 3. 그리고 뭐야? 아래로 볼록.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해야 돼.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여기를 몇 개 지나야 돼? 한 개만 지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한 개만 지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됩니까? 두 가지 상황이야. 됐어요? 둘 중에 둘 다 된다 하나는 안 될 거다. 요 생각은 조금 어려워. 너희들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X제곱이라는 말은 그래프의 폭을 결정합니다. X제곱이 뭘 결정한다고? 그래프의 폭을 결정해. 좀 더 어려운 말로 비율적인 내용을 결정을 합니다. 얘가 Y는 X제곱이면 여기가 K면 여기가 0이야 지금. 이 간격이 K면 요 간격이 얼마가 돼? K제곱이 되는 거야. K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먼저 이 3이 나왔다는 소리는 요걸 먼저 나온 거지. 그러지? 요게 지금 얼마입니까? 3이죠 3.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적어도 루트 3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려면 얘가 어쩌야 된다고? 루트 3일 때가 된다고 얘가. 루트 3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조금 더 가면 되겠네요. 지금 요렇게 될 때가 이 점이 얼마라고? 루트 3이라고요. 루트 3은 이보다 좀 작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놈이 조금만 이렇게 가면 가능하겠네요. 가능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고 이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금 그래프가 지금 루트 3이 현재 상황이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루트 3이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얘가 한근이 2하고 3 사이라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것이다 이거지. 왜? 얘가 루트 3을 기준으로 이 점은 루트 3보다 더 작은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겠지. 요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어 그냥.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놓고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풀어? 뭐가 보여야 돼? 2하고 3이 보여야 되겠지. 2하고 3이 보면 되겠지. 얘는 고정이니까. 그럼 뭐만 얘기하면 돼? 2에 대한 함수값, 3에 대한 함수값. 2일 때 음수, 3일 때 양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알겠어요? 아까 지웠지만 또 하나 상황이 더 있었지. 요런 상황이 된다 이거지. 요런 상황이 된다는 말은 2를 넣었을 때 양수, 3을 넣었을 때 음수면 요렇게 하나만 지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한 번만 지나야 되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러면 요 식을 fx라고 하면 f2는 f3은 부호가 반대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단 우리가 근이 있어야 되겠죠. 근이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판별식 해줘야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첫 번째가 판별식이 0보다 한 근만이라 했으니까 한 근만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겠지? 두 번째 상황은 요거를 얘기해 주면 되겠다 이거죠. 물론 선생님이 아까는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될 거라겠지. 그렇지? 두 개를 한꺼번에 계산했어. 답이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뭐만 나와야 되냐면 이 상황만 나와야 돼. 해볼게요. 첫 번째 d가 0보다 크다고 해서 a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가 돼야 돼. 그러면 a가 어떻게 됩니까? 크다니까 바깥범위죠. a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거나 a는 2루트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딱 보는 순간 얘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왜? a가 양수이면 축이 음수 쪽에 있어. 말이 안 되겠지. 그러겠지? 얘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뭐 풀이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 F2는 2A 플러스 7 얘랑 3A 플러스 12가 0보다 어찌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얘는 작다니까 사이 범위.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A는 2분의 마이너스 4까지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죠? 얘보다 작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얼마 정도 되죠? 마이너스 빼고 루트 10이죠. 루트 12는 3점 얼마네. 3점 얼마고 4보다는 더 작은 쪽이니까. 그러겠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판단하면 되겠네. 그럼 누구랑 비교해줘야 돼? 루트 12하고 2분의 7하고 비교해가지고 요 사이로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루트 12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해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 10이고 요놈이 4분의 49가 돼서 말이 안 되는데 요놈이 더 큰데?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다는 말은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루트 12는 여기에 있는 거네요.
아, 말 되네요. 얘가 이렇게 되네요. 얘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1번 범위. 얘가 절대값이 더 컸으니까 이 그림 맞죠? 수익선이? 맞나요? 그러면 너희들이 아마도 이 문제는 이거를 신경 안 쓰더라도 답은 나왔겠네. 하지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놈이 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지금 요놈이 지금 됐냐 안 됐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A가 마이너스 4입니다. A가 마이너스 4면 축이 얼마야? 축이 2잖아. 얘는 축이 2보다 더 크죠? 그러지? 얘는 축이 2보다 더 왼쪽에 있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뭔 알겠죠? 이것만 됐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그만큼 그래프 해석이 중요하다. 문제 실력 너희들이 키우려면 그래프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됐죠? 이 문제는 선생님 저번 시간에 풀어줬던 문제인데 거의? 복습하셔야 됩니다. 영상 바로 올릴 테니까. 자, 4차 방정식이 실근만 같습니다. 실근만 가자. 식이 복잡해 보이긴 한데 현재 x만 보면 x4차, x2차 없어 x2차. 아,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고 얘는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유는 x가 뭐니까? 실수니까 이래 된다고. 실근만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바꾸고요. t는 0보다 크다라고 적어놓은 거야. 맞죠? 그러면 얘가 이 함수가 이 방정식이 어떤 것만 가져? 양수근만 가져야 된다고. 그럼 얘가 양수근만 갖는다는 말은 이 그래프가 얘를 ft라고 놓으면 얘를 t축, 얘가 y축.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만 돼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얘를 좀 움직여 볼게요. 얘 된다 안 된다? 된다. 얘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t가 중근을 갖잖아 지금. 알파 두 개 똑같은 걸 가져. 됩니다. 중근이야.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어째야 돼?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작으면 안 되겠죠. 자, 얘 된다 된다? 얘 된다 안 된다? 얘 된다. 0 중근을 갖습니다. 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t가 음수근을 가지면 x는 헛수를 가져. 됐어?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것이 딱 두 가지 나왔네. 확인할 게 나왔지? 추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축이 오른쪽에 있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지금. 아까 이거 양수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우리는 몇 가지 해야 된다? 세 가지를 해야겠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0을 집어넣게 되면 양수에 된다. 0 된다 이 말이고.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나머지는 연산이야. 첫 번째, 요식을 보면서 하면 되겠지? 판별식 2k-3의 제곱 마이너스 4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4k제곱 4k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12k 플러스 48 36k 플러스 9 와우 얼마야? 108인가요? 9 빼면 99인가요? 마이너스 99 맞게 썼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가 94 36 4분의 11보다는 크거나 같다. 9로 나눈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F0 0 0 0 0 얘가 F0이 지금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다. 9, 3 크다니까 바깥 범위 x는 3보다 작거나 x는 9보다 크다. 세 번째는 축이 얼마야? 2분의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k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래 되겠지. 등호는 돼 안 될까요? 축이 0이 되면 돼 안 돼? 여기까지 되겠죠. 됐으면 이해됩니까? 0까지 돼? 여기까지 되네. 그럼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얘의 공통범위. 모르겠으면 이게 너무 많아서 모르면 먼저 두 개만 합니다. 먼저 두 개만 해. 알겠나요? 먼저 두 개만 하면 이거 두 개만 하면 4분의 13은 3보다 더 작네. 그럼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2분의 3보다 크다는 것은 얘가 2분의 3보다 크니까 끝났네. 여기가 포함되네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온 거야? 4분의 11보다 k가 크고 3보다 작거나 k가 9보다 크거나 같다.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네요. 우리 풀이 여기까지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다음 시간에 부등식을 시험을 볼 거야. 잘 보시고 공부를 해오세요. 영상 바로 올릴 테니까 공부하세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했어. 아마 부등식도 시험을 한 2번, 3번을 볼 거야. 잘 보더라도 한 번 더 볼 건데 못 볼 가능성이 높아. 어려워서. 공부를 좀 해와야 됩니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쪽에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공부를 꼭 해오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일단 부등식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순율 조합 들어갑니다. 경우에서의 오케이.